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행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사우디 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튀르키예 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기 사분치오글루 라는 튀르키예 기자인데, 이 기자가 튀르키예 소식에 공신력이 높은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만났습니다 라고 번역이 됐지만 어쨌든 접촉을 했다 거고요. 손흥민을 만나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 행에 손흥민 선수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늘상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맨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극찬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전술에서 아무래도 잘 어울린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과 함께 다시 뭉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적료가 3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유로가 이제 아무래도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쓰기가 쉬운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적료 자체가 3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튀르키예로 가는 것이 쉽진 않다. 3천만 유로면 하나로 따지면 47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지금 가치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높은 금액은 아닌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3천만 유로 정도면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페네르바체 쪽의 소식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에 따르면 손흥민에게 모든 최종 결정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납득할 만한 제안을 받으면 손흥민 선수가 뭐 사우디를 가든 튀르키예를 가든 어디를 가든 손흥민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이 제안을 아마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받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된다. 사우디라던가 뭐 튀르키예 이런 팀들에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이런 팀들은 손흥민을 비교적 이적료가 적게 발생하면서 영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 튀르키예 이런 팀들이 노리고 있는 거고, 다만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받았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제안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가 제안을 수락하기 직전이다. 근데 이게 소스가 어디냐면, 늘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공신력이 가장 없다고 일컬어지는 피차헤스의 보도입니다. 피차헤스. 이 피차헤스라는 곳은 이제 언제나 공신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를 이야기했냐면 시즌당 1200만 유로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손흥민에게 분명 매력적인 금액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 1200만 유로가 얼마냐면 하나로 따지면 188억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받고 있는 980만 파운드 180억 정도의 연봉과 총액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튀르키예도 스포츠 선수들에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연봉은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저런 금액을 손흥민 선수가 제안받았을 때 금전적으로 아주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피차헤스라는 공신력 없는 매체에서 다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가 저런 거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것도 아직은 저거는 공신력이 좀 없고요. 다만 공신력이 높은 소식은 기본적으로 튀르키예 쪽에서, 특히나 페네르바체 쪽에서 손흥민을 관심 있어 한다. 이거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3천만 유로, 이 470억가량의 금액의 이적료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페네르바체는 지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이적료가 지금 현재 페네르바체가 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도 아마 튀르키예로 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할 때 사실은 튀르키예는 가지고 있는 장점이 토트넘에 비해서 연봉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페네르바체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요. 페네르바체도. 페네르바체가 근데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지난 시즌 갈라타사라이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는 챔피언스리그 예선부터 치러요. 그러니까 토트넘보다 한 단계 밑에부터 챔스 예선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토트넘도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를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에 있어도 가는데 페네르바체를 가봐야 더 높은 대회를 뛰거나 수준 높은 무대에서 뛰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치상 손흥민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튀르키예 쪽보다는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더 상위 리그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1년 정도 더 보여주면, 그러면 1년 뒤에는 자유계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유계약 상태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연봉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갈 수 있는 구단의 숫자, 가능성도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에 남는 것이 일반적인 선수들이 선택하는 선택이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요즘의 선수들이 FA까지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네도 튀르키예 쪽으로 이적했잖아요. 갈라타사라이로. 근데 사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할 때 연봉은 똑같아요. 받는 연봉은. 근데 튀르키예 쪽이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령하는 연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로 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사네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기다리면서 FA가 되기를 바랬었죠. 그리고 특히나 사네가 이번 시즌에 중간에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네가 시즌 중반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이 연봉을 줄일 테니까 재계약을 하자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네가 활약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네가 후반기에 약간 폼이 살아나고 골도 좀 넣고 그러다 보니까 사네가 마지막 시즌에 어쨌든 보여준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어차피 FA가 되면 내가 마지막 시즌에 일정 수준을 보여줬으니까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 시즌에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더 좋은 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적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 물론 다음 시즌에 잘 못하면 당연히 이 기회가 줄어드는 거지만 이건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지금 뭐 사우디든 페네르바체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매력적인 가치를 지닌, 물론 나이가 많지만 데려가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여기에 좋은 선수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페네르바체에는 현재 에딘 제코가 있습니다. 물론 에딘 제코는 이번 6월달을 끝으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에딘 제코도 있고 엘네시리도 있고요. 타디치도 있습니다. 타디치도 이번 시즌에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까지는 있었고, 그리고 생막시맹, 임대로 데려온 막시맹도 있었고, 탈리스카, 프레드, 그리고 뭐 암라바트 임대로 데려왔던, 그리고 뭐 코스티치 등등등 괜찮은 선수가 꽤 많아요. 쇠윤지, 슈크리니아르, 디에고 카를로스, 꽤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 페네르바체가 연봉도 많이 주고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정도의 그런 위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이 페네르바체에 있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그리고 여전히 챔피언스리그나 이렇게 경쟁력 있는 무대에서 뛰고 싶은데 튀르키예 쪽에서 연봉도 많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리그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저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뭐 아예 제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저런 과정을 보면 손흥민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페네르바체에 온 선수들도 꽤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남아도 사실은 좋은 게 토트넘이 새롭게 다시 판을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맡을지, 어떤 활약을 할지도 아직은 뭐 모르지만 일단 프랭크 감독이 지난 시즌에 브렌트포드를 너무 잘 이끌었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남았을 때 이 팀 자체가 굉장히 잘 운영된다 라는 전제하에 뭔가 이 세대 교체가 되는 흐름에서 마지막까지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이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상황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좌우 윙어가 많긴 합니다. 존슨 오른쪽에, 마티스텔 오른쪽, 그리고 마티스텔이 왼쪽도 뛸 수 있죠. 그리고 오도베르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고, 여기에 쿨루셉스키 그리고 히살리송 요 정도거든요. 근데 히샬리송, 오도베르, 쿨루셉스키, 존슨, 텔 이 5명의 선수들 가지고는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병행하기는 매우 좋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선수단의 구성상 손흥민이 떠났을 때 측면 공격수 자리가 너무할 정도로 이게 약해진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도 떠나는 게 매우 큰 손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정도 레벨의 선수를 데려온다는 보장이 쉽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티스텔을 데려온 것도 이게 마티스텔을 물론 토트넘이 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프랭크 감독도 허락을 했다 이렇게 데려온 거긴 한데, 은베모라던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측면 공격수들이 지금 토트넘 쪽에 온다는 선수가 좀 많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떠났을 때 손흥민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낼 만한 선수가 오느냐, 이것도 지금 토트넘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손흥민을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측면 자원을 한 명 더 영입하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토트넘도 손흥민에서 그 다음 선수로 넘어가는 요 세대 교체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당연히 다음 시즌에 프랭크 감독의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선수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도 프랭크 감독이 선임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서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손흥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흥민이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로메로의 마음도 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사우디, 튀르키예, 뭐 페네르바체, 알나스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가장 먼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건 프랭크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그리고 이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다음 시즌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도의 이제 출전 시간을 부여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쓸지, 아니면 핵심 선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은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잔류냐 이적이냐 이런 것들이 프랭크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프랭크 감독의 새로운 전술을 입힐 때 팀 내에서 어쨌든 어떤 역할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과 늘상 말씀드리지만 손흥민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장점인데, 프랭크 감독은 침투형 공격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는 많아졌는데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면 떠날 수가 있는데,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인데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프랭크 감독이 쓸 수 있는, 전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까지 심지어 토트넘의 핵심 선수다 보니까 핵심 선수를 바로바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아마 프랭크 감독도 잘 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려하면 이적 확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저 3천만 유로라고 나왔는데, 3천만 유로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발생시키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상업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선수가 아니라 아예 팀 전체의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스쿼드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있고, 토트넘 현재 스쿼드를 봤을 때 여기에 더해서 상업적인 그런 능력도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선수인데, 3천만 유로 정도로, 그러니까 뭐 470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적료로 손흥민을 이번 시즌에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토트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레비가 늘상 선택을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비가 아마 저 정도의 금액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지금 당장 어디로 이적시킨다, 떠나보낸다, 이런 것은 아마 레비가 선택하지 않을 만한 제안이다.